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 수급 분석, 수급에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코스피 대 코스닥. 오늘 주제 선정하시는데 시간 너무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네. 어제 좀 이렇게 밤에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극과 극이 나오니까 맞아요. 1월장 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대 코스닥. 코스피는 지난 1월 달에 하락률은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네, 1월 달에 한 5%대 하락했고 코스닥의 1월 하락률이 이게 숫자가 참 이게 마이너스 7.77.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 체감 지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스피 대 코스닥으로도 이제 주제를 뽑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 PBR 코스피 대 성장주라고도 좀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코스닥 지금도 그렇지만 코스닥이 지금 점점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제 흐름이 좋았죠. 오늘도 좀 그렇긴 한데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부터 20위까지 종목군들 중에 좀 하락한 종목이 눈에 띈 게 4개가 있었습니다. 네카오 하락했죠. 반도체 빅2 하락했습니다. 이게 성장주나 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 코스닥, 코스피 저 PBR 대 코스닥이 아니고 성장주. 그래서 참 이렇게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심한 것을 오늘까지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난 1월장이 우리 장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그 뜨거웠던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 1월 말에 가서는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거나 또 추세를 이탈하는 듯한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 코스피의 PBR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0.9배 수준이 2,500선인데 사실 코스닥의 PER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의 PER이 100배 수준입니다. 현재. 네. 이게 이제 시장의 수요, 쏠리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 퍼나 PBR 그렇게 중요했나요, 사실? 그냥 성장성이 많이 부각받을 때는 사실 고포주 매매하는 게 맞죠. 높이 사서, 비싼 주식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항상 답은 시장에 있죠. 나 이거 안 볼래.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으면은 그쪽이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쪽이 좀 부각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성장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스닥에서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한 930억, 940억 매수하고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거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시장 투자일자 코스닥을 살펴보면, 기관이요. 코스닥을 8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8일째 매도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이번 주부터 코스닥 매도 규모가, 기관의 매도 규모가 정말 커졌다. 여기 보시면은, 2,700, 월요일 날 2,700억? 이렇게 매도 없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2,700억? 뭐지? 좀 흐름이 좀 달랐죠. 그리고 나서 코스피로 좀 쏠린 것도 있고. 화요일 날 1,300억, 어제 1,200억. 오늘 지금 장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됐는데 700억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오늘도 또 1,000억 넘게 매도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의 기관의 매도가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좀 코스닥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 기관의 매도가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까지,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이 팔 만큼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쪽으로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코스닥으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참 수급이 단단히 꼬였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하락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코스닥 쪽은 접근을 하실 때,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신용 비중이 높으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도 특히 코스닥 쪽으로는 좀 유념하면서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기관의 매도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또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반등 시도해주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쪽의 매도가 6거래일째 이어지면서 개인분들이 코스닥 쪽을 좀 더 여전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마치 좀 떨어지는 칼날처럼 네네. 예, 차트를 그렇게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겠죠. 네, 무리가 아닙니다. 그게 네네. 솔직한 얘기고 시장이 예.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제가 어제 뭐 지난주 좀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인생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주식도 그런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네. 뭐 솔직하게 뭐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동의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코스닥을 사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팔고 있다 보니까 개인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정말 좋지 않은 게 바로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1월 첫 거래일은 좋았었는데 1월장 내내 이런 어려운 국면들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의 수급적인 특징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조금 전에도 수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는 좀 지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과 코스피 쪽에서 일주일 동안에 매수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신고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래서 코스닥과는 다른 모습인데,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GS, 그리고 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1년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그쪽 종목군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특히나 기관 쪽이 수익률에 좀 적극적인,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 분위기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네, 개인만 매수를 해왔고 오늘도 그렇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오늘까지 8일째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고 매도 규모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을 살펴보면요. 제가 코스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한 상위 종목군들 뭐 한 1에서 20개, 코스닥 기관도 마찬가지고 한 40개 종목을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와, 기관이 샀구나,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네. 차트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좀 추세를 이탈한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을지라도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았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좀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수급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또 어떤 변수들이 수급적인 요소에 작용을 할까요? 네, 수급,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말 눈에 띄게 코스닥의 수급이 코스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이슈라고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반도체나 AI가 좀 하락하고 있죠.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꺾였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락할 줄, 그 정도는 몰랐지만 일단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그러면서 좀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그래, 이쪽이 꺾이면 이쪽으로도 좀 테슬라의 급락과 함께 그때 바닥 짚고 올라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는 신용을 보이긴 했지만,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코스피 쪽으로 저 PBR, 자사주, 제도 개선 관련된 이슈와 함께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으로의 매수세가 쏠리지 않았다면 2차 전지의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 반등이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거기서도 배터리는 손해를 봤나요? 네, 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쏠림이 심하다는 게 그런 거죠. 최근에 지수가 바닥을 잡을 때도 하락 종목수가 양시장 합쳐서 2,400개 이상 됐으니까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은 작년도 그랬고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밀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밀어버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개인 투자자들, 그래, 이쪽에 관심 없지, 저 PBR 쪽. 근데 어디까지, 오늘도 상승하는데, 그래, 개인 투자자 너희들 관심 없지만,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우리 한번 간다. 끝까지 한번. 그게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에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이쪽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정부 정책 관련주고, 그래, 이쪽 뭐 가더라도 얼마나 가겠어. 근데 뭐 계속 가고 있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나 진짜 사야 되나? 이럴 때가 또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네,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워낙 뭐 코스닥에서도 섹터 로테이션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도 지금 가고 있는 쪽도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겠죠. 근데, 코스닥이 또 강하면 이쪽이 좀 쉬고, 또 그런 로테이션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JP 모건에서 이제 퀀트 쪽에 이제 분석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 시총 상위 비중이 좀 너무 좀 쏠렸다. 그런 걸 좀 경고하기도 했는데, 여기 미국의 시총 상위 10개 주식의 비중이 MSCI 미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9.3%까지 상승을 했는데, 과거에 좀 버블이었을 때는 어땠냐? 2000년 6월에 이쪽 비중이 33.2%였대요. 그래서 한 4% 차이가 난다고는 했는데,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29점 몇 %면은 1월 달에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더 좁혀졌겠죠. 그래서 좀 너무 쏠림이 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괜찮아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 기관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부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네, 트럼프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관련된 뉴스도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좀 나오고 있는데, 각국에서는 이 트럼프 재선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 IRA 다 무시할 수 없고, 수정하더라도 일부만 수정하겠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금액에 숫자에 0을 하나나 두 개를 붙여 본다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매매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5억을 굴린다고 생각하시고, 10억을 굴리시는 분들은 네. 그래 100억을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자금이 더 커졌을 때의 트럼프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리스크 크겠어 그러지만 진짜 자금을 크게 굴리는 입장에서는 그래 혹시 모르지 그러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정말 다양한 곳곳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중장기적인 리스크이지만 그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입차 관세 부과 또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 60%까지도 부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어젠가 그저께 이번 주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이네요. 현지 시간 엊그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좀 무모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전 고위 관계자가 대만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중기적으로 좀 확인하면서 좀 관련된 뉴스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봅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고요. 네. 네, 워낙 그 트럼프 재임 시기에 그때 흐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미중 관세 전쟁 때문에 우리 장도 정말 힘들었던 그런 구간이었고, 또 그 북미 협상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던 그 날도 아직도 기억이 될 정도로 갑자기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될 것처럼 하고 김정은 위원장 웃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가요? 저는 네. 그것까지 네. 저는 그걸 되게 그때 장 마감 전에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왔었어요. 네. 남북 경협주가 갑자기 급등하다 급락했었던 네. 예,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그 업종의 움직임이 또 어떨지 지지율에 따라서 지켜보면서 다만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인프라 투자 계속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계나 전력기기 쪽도 많이들 요즘 또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해 상향됐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도 이제 뭐 체크를 해 보면은 네. IMF에서 이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 포인트 상향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인 것 같고요. 한국은 0.1% 포인트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3% 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많이 낮추는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미국 네. 금리 인하하자 그런 촉구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휴전 합의 기대감이 있는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그 CEO인 이제 샘 올트만이 국내에 방한했었죠. 한 15시간, 17시간 정도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 또 이제 SK 또 이제 많이 협업 그런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가능성이라고 좀 표현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샘 올트만이 TSMC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 날 인텔에서 중요한 그런 포럼 이제 회의가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 설명회가 있어요. 2월 21일 날 IFS, 그래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뭐 다이렉트 커넥트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또 샘 올트먼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2월 21일 날. 그래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뿐만이 아니고 생산까지도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을 이제 그런 담당하는 벤처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국내에서는 그래 삼성과 SK 반드시 되겠지, 반드시 된다라기보다는 경쟁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네, 저울질을 네. 하겠죠. 그래서 예.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가능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고, 그래서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오픈 A와 AI랑 어떤 업체가 어떻게 협력해 갈지, 그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인텔 참여하는 게 2월 21일이기 때문에 좀 2월 21일 이후에 좀 그런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이건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이 며칠 했냐면은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3월 7일 이전에 좀 구체적인 그런 이제 반도체 보조금 관련돼서 좀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나오는 얘기들이 러시아 승리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나토 총장도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됐을 때 북한과 중국 쪽에서 무력 사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또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미국이 부담을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뭐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인 잡음이 많았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리더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또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불거졌을 네네. 때 우리 1월장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네. 예, 많이 흔들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반도체도 뭐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경쟁자가 늘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픈AI의 행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뉴스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징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업종, 어떤 업종 꼽으셨을까요? 네, 어제 같은 장에서 참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 PBR, 자사주, 제도 개선 이쪽 섹터를 뽑아봤습니다. 예.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 주가의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한번 쏠리면 조정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고 뭐 유연하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열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게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네, 정말 자사주 소각까지 진짜 강제화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좀 오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자사주 취득, 뭐 처분 공시를 뭐 강화한다거나 또 인적 분할 항상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 지배를 확대 뭐 악용되는 것을 뭐 금지하기로 하는 등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번 달에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면서는 이제 못 봤지만 제주은행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저축은행주도 그렇고 제주은행이 PBR이 한 0.64배 정도 됐었는데 그저께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보였고 그래서 몇몇 종목만 놓고 보면은 네, 코스피 내에서 이들 종목군들이 테마 성격으로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여러 지주사 중에서도 이제 성장성까지 좀 더해주면은 좀 더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몇몇 또 이렇게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년 동안 자사주 소각한 증권사가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랑 다울투자증권 이어서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조금 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증권주 계속해서 좀 수급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가 자사주 소각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각한 상장사가 95곳, 95곳. 그래서 2022년보다는 약 한 44%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소각 금액도 조금씩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소각 금액도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 같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0.22%인데 미국은 한 2.89%. 그래서 10배가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려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일본이 작년 4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고 좀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아쉽긴 한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또 쏠림이 심화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해에 이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차별화가 크고 그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징적인 업종으로 저 PBR주를 짚어주셨던 만큼 저 PBR주 움직였던 종목들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도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종목도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종목을 좀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참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종목군들도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1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9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2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5일째 함께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어제까지 코스피 기관 순매수 3위에 랭크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계속해서 꾸준히 5일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기관이 20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거래일수 거의 한 22일, 23일인데 한 달 내내 거의 사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SK 지주사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외국인이 2일째, 기관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SK가 이번 주에 코스피 기간 순매수 5위에 랭크됐을 정도로 수급이 좋다는 거.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어제까지 외국인이 11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가 좀 무너졌지만 그래도 한미반도체는 주요 이평선을 어제까지 좀 지키고 있었다.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다. 거.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매매를 하는 걸 떠나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VT, 화장품 쪽의 VT가
참 등락이 심합니다. 2, 3일 강하고 또 하락하고 좁은 박스권 내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기관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어제 기관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3월에 나이트 이제 크로우 글로벌 출시되는 거 블록체인 버전 그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PSK 홀딩스가 반도체면도 불구하고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네. 성장성을 함께 더할 수 있는데 어제까지 기관이 19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반도체가 좀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매우 좋아도 또 팔면 더 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둘 만큼 수급이 좋았다는 것도 체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PSK 홀딩스는 장대 음봉 나옵니다. 지금 네. 또 하락을 많이 네. 하네요. 6%까지 하락하는데요. 네, 오늘 좀 네, 그러면 상상한 종목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꼽는데 굉장히 네. 많은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그래도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 뭐, 코스피 쪽에서 지주사 PBR 쪽 워낙 좋으니까 그쪽에서 뭐 한 점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뽑지 않았고, 네, 코스닥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Y랩을 뽑아봤는데, 현재 4% 상승을 합니다.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고, 그 호가가 얇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 중이죠. 네네. 지금 4.2% 하락하고 있고, 지금 21선도 깨고 있어서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그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멘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이버 웹툰이 올해 북미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웹툰도 한번 이제 섹터로 한번 뽑아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상장사의 웹툰 CP사 중에 네이버 웹툰 향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카카오 웹툰에서 또 이제 웹툰이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 돈으로 약혼자를 키웠습니다. 웹툰의 제목은 항상 좀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1위 소식이 있었고요. 지난주 조사기관에 작년 8월 달에 그 네이버의 그 일본 웹툰 플랫폼 라인망가라고 있는데 라인망가가 월간 활성자 사용자 수가 3년 만에 피코마를 꺾였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2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좀 하락하지만 최근에는 중요한 곳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에도 관심 필요할 것 같고 21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Y랩인데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가능성과 함께 또 이런 재료들을 받아서 움직일지 여부도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